네, 내일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꼭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. 지난 30여일간 문재인 정부의 스타일이 어땠는지, 그리고 인사를 어떻게 했고 어떤 정책을 내놓았는지 정치부 홍혜영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네,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자, 홍 기자, 먼저 문재인 정부가 가장 달랐던 게 뭐죠? 네, 권위주의를 벗은 소통 행보가 가장 눈에 띄는 점이었습니다. 네. 취임 당일부터 시민들과 격이 없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또 셀카를 찍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. 네. 또 문 대통령과 참모들이 이 와이셔츠 차림으로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는 모습은 또 박근혜 정부와는 달라진 아주 상징적인 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. 뭐 이렇다 보니까 경호도 많이 달라졌죠? 네, 청와대 주변 그리고 대통령 주변의 경호가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. 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경호실 쪽에 최소한의 경호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인데요. 경호실 측은 기존의 통제 위주에서 관찰로 경호의 초점을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은 또 이제 신년 기자회견이나 또 순방 때 기내회견 말고는 직접적으로 기자들을 만난 적이 별로 없었는데요. 문 대통령은 이 비서실장과 총리 또 헌법재판소장의 인사 발표를 직접 하는 등 한 달 사이에 3번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. 청와대도 오늘 이 지난 30일을 돌아보면서 자평했는데요.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이게 나라냐고 물으면 촛불 들었던 국민께 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. 국민이 주인인 나라, 나라다운 나라로 가야 한다는 목적의식은 분명합니다. 네, 지금 말한 것처럼 뭐 변화와 개혁 필요한 부분이죠. 워낙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들이 컸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긴 한데, 근데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너무 전 정권에서 했던 정책들을 너무 뒤집기만 하는 게 아니냐, 이런 지적도 있는 건 사실이죠. 네, 벌써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을 제주도 하고 있고 사드 문제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. 모두가 이 보수 정권의 핵심 사업들이었는데요.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서 직접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또 지휘하는 인상을 주니까 정권 초부터 정치적인 대립 구도가 형성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. 사드 보고 누락 논란은 청와대와 국방부 사이의 갈등이 이 세세한 내용까지 다 공개되면서 진실 공방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. 네, 오늘 뭐 국정기획자문위가 대안사기를 만나긴 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조금 쓴소리가 나오긴 했는데, 재계라든지 또 특히 부처들이 상당히 뭐 긴장하고 뭐라 그럴까요? 좀 지켜보고 있다 그럴까요? 그런 분위기라면서요. 네, 일단 그 재계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경영자 총연합회가 가장 먼저 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이견을 표출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반성부터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뒤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.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애초에는 점령군 행세를 하지 말자고 했었는데 부처에 호통을 치거나 또 부처의 업무 보고를 거부하는 모습이 수차례 보이기도 했습니다. 국민의당은 국정기획위가 이 부처와 재계의 팔을 비틀어 짜내는 거 아니냐, 또 묻지마 공약 이행은 반드시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. 뭐 경제도 그렇습니다만 정치 경제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외교 안보 분야에서 상당한 정치적 논란들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. 이게. 네, 문재인 정부 출범 때 벌써 북한이 오늘을 포함해서 도발을 4번이나 했죠.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민간에 대북 접촉을 잇따라 승인을 했는데요. 막상 북한이 이 부분을 거부해버리니까 또 일방적으로 교류 재개에 나선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. 또 사드 보고 누락 조사하고 또 환경 영향평가 실시 방침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연일 한미동맹 균열과 외교안보 위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. 참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섭섭하겠습니다. 북한에 대해서 뭔가 좀 해주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거부를 하니까 말입니다. 자, 그리고 인사 문제. 지금 이게 좀 난항입니다. 예상보다. 처음에는 뭐 잘한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인사청문회에 막상 들어가니까 지금 걸려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? 네, 지금 문재인 정부 인사를 보면 일단 고졸 신화, 뭐 유리천장 깨기, 뭐 흑수저 신화 이런 스토리가 담긴 인사들을 많이 해왔는데요. 이런 파격적인 인사들은 한편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부실 검증이란 지적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내세웠던 5대 인사 배제 원칙을 뒤바꾼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은 여전합니다. 그래서 이 취임 한 달이 됐지만 아직까지 12개 부처 장관 인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일부 청와대 인사들이 내정 철회되거나 또 사퇴하면서 검증 시스템에 애초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. 하지만 과거 정권과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들이 스스로 이선 후퇴하면서 잡음을 최소화한 것은 칭찬받을 만합니다. 뭐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지금 갤럽 지지율 보면은
김영삼 대통령 때보다도 훨씬 높은 84%를 기록했습니다. 네. 여전히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? 네, 아무래도 이 소통과 탈권위에 목이 말랐던 국민들이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단순한 이런 기대감이나 보여주기가 아니라 실제 성과를 하나하나 보여줘야 된다,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.